그렇다고 많이 먹어. 나도 이따 먹으라 이제. 김치랑 과일. 예. 이래만 묶어도 까다고 떠니까. 그럼 있지. 자, 땡기 올리고. 잠깐 전체 올리죠, 전체. 저 끓여다 묶으려고. 그래도 혹시 우리 부산시청 전광판도 스케줄이 있나요? 뭐 요일별 스케줄은 없는데 저희들도 요일 개념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요일별로 연대하시는 분 그 반찬을 보면은 오늘은 어디서 연대를 왔구나 알 정도입니다. 한 달 만에. 쉬운말로 요일별로 그 연대해 주시는 분이 다릅니다. 또 요일별로 문화제 할 때 문화제 색깔이 다릅니다. 가령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종교재단에서 와갖고 교회에서 와갖고 기도회 형식의 그 문화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구나. 달력을 안 봐도 알아요, 이제는. 한 달 만에. 여기 와 보니까요 공기가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지 차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또 시청 앞이라 그런지 그래서 시끄러 차 소리 많이 들리시죠? 엄청 들립니다. 여기는 제가 앉아있는 공간에서도 밑에 아스팔트가 보여요. 차 지나가는 게 보이고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신호 받는 동안은 메인을 내뿜으니까 그 메인이 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메인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제로 이 메인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이 안에서. 잠은 좀 잘 주무시나요? 사실은 밤에 잠은 못 잡니다. 여기가 아시다시피 이 허공에 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 진동이 있습니다. 이게 흔들려요.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이 광고탑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이 차량 진동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어제 그제처럼 막 비바람 치고 바람 많이 불면은 이 광고탑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설마 흔들릴까 했는데 정말 흔들려요. 적응이 되는 상황인지. 소변을 보는 것도 일, 대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일, 모든 게 다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적응을 한다기보다는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핑퐁하면서 대답을 안 해주고 지금 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항공노조인 교섭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불법이다. 생태 문제는 이건 너무나 노예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저게 뭐 협동조합이라고 이놈저놈 피하고 제대로 교섭도 안 하고 그랬는데 교섭을 이만큼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는 것도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늘이 며칠째죠? 13일째인가? 13일째. 하여튼 여러분들 올라가신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생탁은 지난번에 3월 달에도 와서 자세히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해결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요. 마음이 아프 죽겠어요. 생탁 이모들이 저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에 그런 그 여러 관련 상임위의 의원들이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여러 상임위가 저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고공농성 결심하시기 쉬운 그 나이는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걸리는 상황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어떤 게 좀 많이 마음에 걸리시던가요? 뭐 제가 결행을 마음 먹을 때는 솔직히 별로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족들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된 거는 사실이었고요. 근데 다행히 집사람은 뭐 흔쾌히는 아니지만은 내 뜻을 따라 주었고, 지금 현재도 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실까 이제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 제가 지금도 올라갈 때는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최소한 얼굴이라도 안 알려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사실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했지만은 네. 지금 계속 마스크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우리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저것들 처음에 우리 파업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한 2달만 월급 안 받으면은 저것들 손 들 거다라는 얘기가 안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정부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 월급쟁이 너그가 2달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자. 회사는 항상 그거예요. 자기들은 자본을 갖고 있으니 너그가 돈 없이 어떻게 투쟁해 나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거꾸라지 한번 보자. 결국은 1년을 넘게 끌어왔는데도 회사는 여전히 그래, 우리는 생산에 지장 없고 어쨌든 뭐 누구를 어떻게 꼬시든 간에 제품은 나오니까 뭐 너가 바깥에서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고 노동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해놓은 거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해놓은 것도 검사가 손에 쥐고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사장만 불러서 조사하고, 대신 우리 노동자들이 집회하다가 뭐 데시벨 어겼다, 뭐 폭력 행사했다, 공무집행방해다, 제깍제깍 날라옵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출두원 3차까지 보내고 나서 안 나타나면은 체포영장까지 들고 와서 잡아갑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누가 누구 편을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법의 형편상 맞느냐 이거죠. 예? 왜 노동자들이 고소고발한 거는 사측에 사장을 고발한 거는 진행을 안 시키고 시간만 끌고 있고, 저거가 고발한 거는 우리를 빨리 잡아넣으려고 우체등동 신경을 쓰고, 이 도대체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은 단 한 개입니다. 이 늙은 노동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그 다음 이 사회 조직을 위해서, 사회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이게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1년을 끌어온 이 투쟁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제가 고공농성이라도 선택을 해야 이게 더 이슈화가 되고 더 알려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절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더 빨리 결행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고공농성을 선택한 거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민주노총이 아닌 노조를 For you will win. 네, 열심히 기운내서 투쟁하십시오. 여기서 응원하겠습니다. 꼭 이기실 겁니다.
I'm from Indonesia. We are supporting you.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Yeah, so my point is the government or the big businesses, they should not ignore the people. They should listen to people. They should not listen only to, you know, the important people or to big capitals, but they have to listen to the people if they don't want this kind of thing happen. They should be strong, keep fighting until they win. 진덕진 조합원님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네,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 뭐 그날은 제가 거의 뭐 첫날 통보받는 날 5월 7일 날은 사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뭐 가슴이 먹먹하고 또 워낙에 우리 진덕진 조합원 같은 경우는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고 사인은 뭐 경찰에서는 심장마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원인이 장기 파업에 의한 스트레스 아니겠느냐. 그래서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그를 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겠느냐. 참 이 파업이 1년이 넘다 보니 결국은 이 사용자하고 국가기관이 노동자 한 사람을 더 죽이는구나. 그 생각에 정말 가슴 아프고 내 스스로도 이 싸움을 절대 접어서는 안 된다. 기어코 이겨서 우리 진덕진 조합원의 어떤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민주노총 그 붉은 길을 당당히 꼽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그분 또한 저 세상에서라도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활동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그 이번에 우리 고 진덕진 씨 돌아가시자 우리 그 조직부장님이 올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진덕진 조합원한테 붙이는 글에 저 세상 가서는 노동조합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저 세상 가서는 노동조합 하지 마라는 어떤 그 얘기를 우리 조직부장님이 그 글에다가 썼겠습니까? 사실 이 참 대한민국 이 현실 하에서 이 자본주의 현실 하에서 그리고 솔직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되지도 않은 이는 가도기적인 나라에서 어떤 그 민주노조는 정말 힘든 일이 맞습니다. 참말로 힘든 일이고 이거는 정말로 이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이 노동 발전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육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사측이 원하는 대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노동 착취는 일어날 것이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대로 일어날 것이고 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굴욕된 삶을 살 것이냐, 힘들지만은 가시밭길이지만은 우리 갈 길을 찾아갈 것이냐, 안장에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누리더라도 2세 3세에 가서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죠. 꼭 내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각자 다 한다면은 이 나라 노동 현실은
분명히 몇 년 가지 않아서 바뀝니다.